네, 관세 협상을 비롯해 경제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관세 협상을 좀 보겠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진전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가장 큰 진전은 미국이 처음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전액 현금 선불로 지급하기를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로 보십니까? 예,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보다도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억 달러는 현금,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이나 대출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우리나라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금을 분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또 다른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8년에서 10년간은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앞으로 3년에서 절반이 차에 남지 않았는데 3년 반 안에 투자를 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은 쟁점은 투자처를 선정할 때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 여부, 그다음에 수익을 갖다가 미국과 한국이 나중에 어떻게 배분할지 여부, 이것들이 남은 쟁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억 달러를 만약 8년에 걸쳐 납부한다면 한 해 250억 달러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예. 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예, 안타깝지만 250억 달러는 우리 외환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감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50억 달러 8년에 걸쳐서 분할하는 수도 있다라는 보도는 오늘 아침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250억 달러의 투자 규모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감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8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뭐 돈을 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비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유럽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다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유럽과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아서 미국이 보기에는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는 한국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더 장기간에 걸쳐서 분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추가적인 양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농산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쌀 시장을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중국의 그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두를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대신 농민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통화 스와프 얘기는 갑자기 좀 얘기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통화 스와프는 애시당초 좀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미 행정부 재무부의 권한이 아니고요. 미 연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비현실적인 제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안정화 기금을 이용한 통화 스와프 아이디어도 나왔으나 외환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용 자원이 뭐 500억 달러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3,500억 달러를 다 커버하기에는 터무니없게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 다 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서 더 이상은 뭐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여기서 어떤 뭐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크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때는 정상들 간의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선호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이 직접 뭐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숫자를 바꾸는 등 이렇게 의사결정해서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크고 세부적으로 MOU 방식으로 뭐 문서에 서명을 하는 건 어렵더라도 뭐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원칙을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 3,900선을 뚫었다가 다시 3,8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에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예, 가장 큰 이유가 그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그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충격을 받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는 내용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게 연간 250억 달러의 대미 투자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 관세 협상, 그다음에 미국 투자 금액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에이펙이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가 된 것이 발표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합의 결과가 시장에서 전망한 것보다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라고 보면 이 단기적으로 해소된 불확실성도 결국은 여기서 확인된 그 주가의 상승 기조도 금방 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미 간에 합의된 관세 협상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른 것도 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여당 내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평균 8천만 원이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나 뭐 이 수도권 핵심지에 있는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의 진행을 막는 좀 여러 핵심적인 규제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지가 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건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패닉 바잉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패닉 바잉 현상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그 재건축 속도를 막는 장치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확대가 됐는데 네. 여기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이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 역시 재건축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역시 남아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좀 정확한 처방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정책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진단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처방은 다 잘못된 처방이다. 그러니까 진단은 사실은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패닉 바잉 현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만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뿐 이 규제가 풀리면 다시 수요가 폭발을 해서 주택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서 근본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